만약 제가 결혼 전으로 정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지만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제가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참 어려운 고민인 것 같네요. 어차피 되돌이킬 수 없는 게 시간이라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전 47살로 아이가 없는 돌식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언 11년이 지났는데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버티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이만큼 지났네요. 비록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왔지만 그럼에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아내와의 첫 만남과 처음 본 순간의 긍정적인 느낌, 그리고 연애 시간 동안의 두근거림 같은 추억거리도 이젠 흐릿한 듯이 아련하게만 남아있네요. 저의 길고 힘들었던 결혼 기간에 비하면 그 좋은 추억조차 너무 짧게 느껴지더군요.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시간을 떠올려 보니 입사 때부터 동갑내기 아내와 저는 서로 알고 지냈네요. 그때만 해도 전 아내의 첫인상이 참 좋았죠. 전 대학 전공인 섬유학과의 적성을 살려 원단 소싱팀에 입사했는데 몇 년 뒤에 다른 팀에 있던 아내가 같은 팀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불꽃 튀는 사랑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당시 섬유시장의 성장이 더디게 된 시절이었지만 그런 시기인 만큼 더욱 저는 아내와 함께 힘을 모아 팀워크를 다지면서 회사 생활을 헤쳐나갔죠. 그러나 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찍부터 부업을 회사 일과 함께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부업은 바로 배달대행업이었죠.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배달대행 일을 한다 하니 행여나 아들내미 다칠까 싶어 노심초사하셨네요. 전 그런 어머니께 늘 안전하게 다니겠노라고 안심시켜드리며 매일같이 하루 일과를 힘차게 해나갔죠. 전 그렇게 두 가지 일을 하면서도 가연이와 1년간 사내 연애를 하면서 그녀에 대한 저의 애정을 더욱 굳건하게 다졌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설레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했던 아내는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진 않았죠. 아내는 평소 라이프 스타일이 알뜰살뜰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가 구할가량의 비용을 지출했고 아내는 나머지 일할을 보탰지만 전 그 정도 문제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고정적인 회사 월급과 제법 괜찮은 부업 수익으로 주머니 사정이 쪼들리지 않았던 저였기에 그런 부분에 딱히 불만이 없었거든요. 유부남이 된 저는 신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내를 지금처럼 아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은 신혼생활을 꿈꾸며 마음이 부풀었었죠. 신혼 초 그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온 부업이 제 적성에 맞았던 건지 부업으로 시작한 벌이가 금세 회사 월급을 따라잡게 될 만큼 전 이쪽 업계에서 베테랑으로 노련해졌네요. 결혼 전부터 사업을 꿈꾸던 저는 사업에 몰두하고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전 부업으로 하던 배달대행 일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배달대행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죠. 전 소중한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에 매진하며 노력했고 마침내 그 결실이 성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은 차차 성장해갔고 신혼 1년이 지난 시점엔 수입이 제법 짭짤하게 쌓여서 저희 부부는 더욱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맞벌이를 하던 아내는 신혼 때부터 쭉 소홀했던 집안일을 하고 싶다면서 10년간 다닌 회사를 관두게 됐네요. 다른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매일같이 깨를 쏟으며 남편을 내조하는 모습들 때문에 제 아내가 기가 죽은 것만 같아서 그런 아내의 기도 펴주고 싶었기도 했죠. 그리고 마음 한편엔 바쁜 사업 때문에 집안일을 잘 돕지 못하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도 있었기에 전업주부를 선언한 아내를 묵묵히 응원하기로 했죠. 또 맞벌이로 지내면서 부부 둘 다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집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으니까요. 이제라도 아내가 전업주부가 되겠노라고 선포한 일은 차라리 잘된 일이지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저와 집안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아내를 보면서 잘된 일이라고 축하해 주더군요. 그 중에서 미술 강사 일을 하는 제 친구 녀석이 특히나 축하해주며 와이프 있을 때 정말 잘해줘 라며 제게 농담 섞인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아내는 초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일을 관두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가사 일에 서툴기도 할 테니 그러려니 하고 아내를 이해하려고 애썼죠. 한편으로는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는 딩크 부부라서 마음이 허전해서 그런 건가 싶어 전체 나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지냈네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았죠. 하지만 집안 상태는 영 아니었네요. 몇 달이 지나도 집안 상태는 여전하더군요. 아내는 꼬랑내가 나는 양말 부더기와 땀 냄새가 엉킨 러닝을 비롯한 빨래들이 잔뜩 밀려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마룻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뭉쳐져 굴러다녔고 급기야 쓰레기통에서 벌레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슨 일이 그리 바쁜 건지 오늘 하루 종일 바쁜 일정으로 집안일을 못했다면서 징징거리며 저에게 변명만 늘어놓기 일쑤였죠. 전 아내가 그럴 때마다 집안일에 신경 좀 쓰자고 달랬지만 아내는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했네요. 게다가 말이 집밥이지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과 사다 놓은 반찬이 전부였죠.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한 집의 가장인데 아내의 손맛이 담긴 집밥을 먹고 싶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온 저에게 오늘은 어느 맛집에서 외식하자는 아내였죠. 제가 외식이 싫다 하면 아내는 배달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보다 못한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가 몇 번씩 손수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셨지만 아내는 어떤 집안일에 대해서도 끝내 요지부동이었죠. 저희 집안 꼴은 사실 신혼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네요. 그럼에도 전 애써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화를 꾹꾹 눌러 담곤 했습니다. 10년간 고생하던 직장일을 관뒀으니 아내가 그러는 거겠지. 아내가 아직은 쉬고 싶어서 그렇겠지. 하며 이해하고 넘어가려고만 했네요. 꾸준히 배달대행 사업이 번창한 만큼 많은 오더로 인해 전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실질적으로 제가 저녁을 집에서 먹는 날조차 한 달에 손에 꼽을 만큼 적었죠. 바쁜 일상으로 점심도 저녁도 주로 밖에서 해결해야만 했던 저는 급기야 번아웃이 왔고 아내에게 아침 식사라도 챙겨줄 수 없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겨우 뺀 말 한마디가 당신 미쳤냐? 는 말이었네요. 아내는 자신은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을 차리는 건 절대 무리라면서 앞으로 이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저에게 강하게 당부하더군요. 아내의 대답에 전 참아왔던 화가 마침내 터져나오고 말았네요. 제 분노를 본 아내는 못마땅해하면서 간간히 아침을 차리긴 했지만 제가 식탁에 앉으면 곧장 쌩안이 돌아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곤 했죠. 그리고는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면 이게 웬 떡이냐 싶을 만큼 아내는 저에게 아침 식사 차려주는 걸 무척이나 귀찮아했네요. 게다가 전업주부가 있는 저희 집은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빨래감이며 설거지 덤이며 너저분하게 잡다한 것들이 어질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싱크대에서는 악취가 풍겼죠. 전 적어도 설거지와 빨래라도 자주 하고 청소기 정도는 제발 가끔이라도 돌리라고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냈네요. 회사 사무실보다 더 더러운 우리 집안 상태를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졌기 때문에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일절 방치하는 상황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마치 상처에 고름이 터지듯 부부싸움을 수차례씩 하곤 했죠. 그러니 언젠가부터 아내는 풀타임으로 가사 도우미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예전엔 한 달에 2차례가량 청소업체를 부르곤 했습니다. 청소업체가 다녀간 날에만 집안이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내는 가사일에 일절 관여조차 않으려는지 전업주부의 최소한의 끝마저 놓아버리고 말았더군요. 저와 상의조차 없었던 아내의 돌발 행동을 시작으로 전 아내에게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네요. 가사 도우미를 구한 아내는 집안일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도 느끼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여가 생활과 사치를 부리는 데만 집중하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모여서 백화점 쇼핑을 하고 온 아내의 양손에는 각종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브런치 모임이다 뭐다 주변 사람들과 이런저런 모임을 하면서 아내의 씀씀이가 늘어갔으며 각종 모임에서 여행도 수시로 다니면서 지출이 점차 커져가더군요. 뭘 이렇게 잔뜩 산 거냐고 타박도 해봤지만 아내의 과소비는 지치지 않았네요.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이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은 물론이고 주변 친척 및 각종 경조사 때마다 멀리서도 눈에 띌 만큼 두둑한 돈봉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쏘곤 했죠. 아내는 항상 주변에 자랑할 거리를 내세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날이 갈수록 아내의 경제관념 없는 소비가 심해졌고 저는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몇 박 며칠을 갔다 오겠다는 등 동화의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파티를 한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내며 더욱 저를 멀리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터지게 되었네요. 아내는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 수영, 필라테스,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가다듬는다며 미술까지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아내의 외부 활동이 늘어갈수록 저와 아내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미술 강사는 바로 제 친구였네요. 아내와 함께 다정한 포즈로 지나치게 친밀해 보이는 사진까지 기념일합시고 찍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제 친구 녀석과 아내가 몰래 여행을 가려다가 저에게 딱 걸리고 말았네요. 장마가 시작될 즈음에 어느 날 퇴근이 꽤나 늦어질 것 같아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 아내가 예상보다 이르게 장마가 시작될 것 같다며 친구와 가기로 한 여행 일정을 며칠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하길래 전 그러라고 했죠. 근데 생각보다 일 마무리가 빨리 끝났고 이른 저녁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에서 아내의 짐가방을 옮기고 있던 제 친구 녀석을 마주쳤네요. 순간 뒤통수를 철퇴로 쿵 들이받친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뭐야 여행 간다는 친구가 정석이야 하고 물었지만 아내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아님 저를 바보로 보는 건지 제 친구와 단둘이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화실 사람들과 가는 여행이라며 혼자 옮기기엔 짐이 무거워서 픽업온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라네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은 저에게 친구 놈은 거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다. 화실 사람들 다 태워가는 거야. 쓸데없이 오해하지 마라. 어차피 내가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잖아. 아줌마들 모시고 바람 한번 쏘고 오는 거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다녀와서 술 한잔 하자 하며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유유히 대문 밖으로 나가더군요. 의심은 갔지만 전 그 두 사람에게 단 한마디도 못했네요. 홀로 집에 남아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아내와 친구를 다그친다면 저만 한심한 사람이 될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에 대한 얕은 희망이 남아있던 건지 전 아내와 친구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혹시나 하는 의심까지 지울 수 없더군요. 이제부터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일뿐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워커홀릭처럼 사업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진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은 감정은 오로지 텅 빈 마음뿐이었네요.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닌 겨우 돈 버는 기계 취급이나 받고 있는 제 모습이 투명인간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 감정은 더욱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했으며 제 존재감은 한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쳤죠. 그렇게 아내와의 사이에 되돌릴 수조차 없는 마음에 금 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느껴졌네요. 이렇게 아내와 살아야 하는지까지 고민하게 된 저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라고 할 수 있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무 중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연락을 받은 저는 멘탈이 붕괴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다 하더군요. 즉시 아내에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내는 친구의 화실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가 났다고 하더군요. 카드는 있지만 현금, 목돈은 없던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으로 그 투자를 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합니다. 아내는 물론 저에게도 위톡촉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저더러 대신 갚아달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드디어 아내가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버려진 듯한 감정도 아내에 대한 의심도 아내의 직무 위기까지도 덤덤해지려고 노력해온 저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네요. 전 아내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그 빚은 갚아줄 수 없으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뻔뻔하게도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면서 큰 소리를 치네요. 보통 10년 정도 된 부부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반반이랍니다. 말 같지도 않은 법을 들이밀면서 우게 되더군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 업무를 봐주시는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아내의 말이 아주 틀리진 않더군요. 10년 정도 지낸 부부는 대부분 재산 분할이 반반이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실제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사채하며 산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7대 3까지 받을 수 있다 합니다.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더군요. 10년의 결혼기간 동안 주부의 의무와 책임 없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만 해온 아내가 만들어 놓은 이 사태에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전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숙의 시간도 없는지 여느 때처럼 쇼핑에 나선 아내는 백화점에서 카드로 옷을 사려다 정지된 카드라는 직원 말에 큰 망신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 따지고 들더군요. 하지만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꼬박 주던 생활비마저 주지 않으니 빚독초까지 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듯 아내가 한 발 물러섰네요. 아내는 저에게 3억의 빚만 갚아주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사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씁쓸함만 남긴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은 저희 일상은 딱히 큰 변화 없이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네요. 집안일은 여전히 가사도우미가 봐주고 계시죠. 다만 그 무섭도록 소비지수가 높았던 아내가 그리고 제 친구에게 한눈까지 팔았던 그런 아내가 제 곁에 없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야 때늦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네요. 아내와의 이혼은 제 경제력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보다 안정적이고 안락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동거는 기계로 살아온 시간을 벗어던지고 나니 더 이상 자존감을 갉아먹지 않게 되었네요. 이제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은 아내를 보고 싶지 않은 만큼 괴로웠는데 이젠 밤하늘에 걸린 달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와인 한 잔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제 전 새로운 마음으로 제 인생에 만족하며 밝은 기운만을 받으며 살아가 보렵니다. 이렇게 되어보니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스스로 돌보며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만 같이 마냥 답답했던 저희 인생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전부 제가 이상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고 신랑도 같이 볼 거예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결혼 1년차 30초반 동갑 맞벌이 부부고요. 저는 9시 출근을 하고 있어요. 1년차 30초반 동갑 맞벌이 부부고요. 저는 9시 출근 7시 퇴근 한 달에 한두 번 야근이 있어서 그때만 9시 전후 퇴근이고요. 신랑은 평일 야근이 많아서 집에 보통 오면 8시 반 9시 정도 됩니다.
전 주로 집에서 저녁 먹고 신랑은 회사에서 먹고 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시 퇴근하면 그때 같이 먹고요. 주말 제외하고 평일에 같이 저녁 먹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예요. 아침은 둘 다 안 먹었고 미숫가루만 한 잔씩 먹어서 딱히 밥할 일이 없습니다. 대신 주말엔 먹고 싶다는 거 다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저희는 매일 반찬해서 배달해주는 소규모 업체에서 배달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되었고요. 주 3회 받고 있는데 한 달에 12만원 조금 안 들어가요. 정확히 11만 6천원이 나가는데요. 반찬 4가지랑 메인 반찬 1가지, 국이나 찌개 1가지 이렇게 오고요. 공공 포장 상태로 받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 먹고 있습니다. 양이 많은 건 아닌데 둘이서 한 끼 먹기에 충분하더라고요. 평일엔 어차피 혼자 먹으니까 반찬 받으면 이틀 먹어지고 주말엔 신랑 먹고 싶다는 거 다 만들어 먹고요. 반찬만 받아서 냉장 해뒀던 거 꺼내 차립니다. 배달시켜 먹으면서 이전에 직접 다 만들고 장보고 다니고 그럴 때보다 식대가 15만원 정도 덜 들어가는 상태예요. 주말에 신랑이랑 먹을 고기 같은 거 살 때 들어가는 돈까지 계산해서요. 외식비는 제외해요. 순수 식료품비 직접 할 때는 퇴근하면 청소하고 밥 준비하느라 쉬지도 못했는데 시간적 여유도 있고 만들었다가 다 못 먹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 식대에서 생긴 여유도는 신랑이랑 저랑 용돈 5만원씩 올렸습니다. 지금 반찬 배달 문제 때문에 2주째 냉랭해요. 2주 전에 가게 부스인데 옆에 앉아서 구경하더라고요. 다 쓰고 정리하려니까 구경 좀 하자길래 보라고 주고 저는 샤워하러 갔습니다. 씻고 딱 나왔는데 똥 씹은 표정으로 잠깐 앉아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찬 배달 왜 이리 비싸냐고 이런 걸 왜 시켜 먹고 있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던 게 처음 반찬 주문해서 먹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직접 전화해서 계약한 건 신랑이었거든요. 가게 부스를 뒤적거리면서 이전에 해먹을 때보다 저렴하다고 위에 적은 것하고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덕분에 자기랑 나랑 용돈 조금씩 더 챙기는 거라고요. 이야기하는 내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돈이 남아 도느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서 본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고 있었냐면서요. 아니 누가 들으면 지 혼자 돈 버는 줄 알겠어요. 나중엔 저도 성질나서 나도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너 맨날 늦는 거 안쓰러워서 평일엔 집안일 도와달란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데 나도 일하느라 힘든 건 마찬가지였고 반찬이라도 시켜 먹으니 싸고 편하고 나도 여유 있어서 좋다.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람 잡아먹으려 하냐니까. 여자가 밥하고 음식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나중에 하는 말이 시댁에서 반찬 가져다 먹재요. 반찬 사먹는 돈 차라리 엄마한테 주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재요. 저희 친정 시댁 다 멀어요. 운전해서 4시간 거리예요. 더군다나 양가 부모님들 직장 다니세요. 반찬 해주시면 어떻게 받을 거냐니까 택배로 받는데요. 집에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받을 거니까 저보고 회사에서 받으래요. 회사로 받는다 치고 넣어둘 곳 없는데 날 더워서 다 상하면 어쩔 거냐니까 잠깐 생각하더니 주말에 저보고 가서 가져오래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짜증나서 그럼 이달은 돈 냈으니까 먹고 다음 달부터 내가 다 만들겠다. 대신 용돈 올린 거 다시 빼고 같은 반찬 나온다고 투정하지 말랬더니 용돈을 왜 내리며 반찬 같은 걸 어떻게 또 먹느냐고 징징징. 남편은 같은 반찬 연속으로 안 먹어요. 토요일 저녁에 먹은 반찬이 일요일 밥상에도 오르면 손도 안 댑니다. 그럼 용돈 그대로 유지할 테니 내가 반찬 만들으라니까 남자한테 그런 거 시킨다고 난리가. 아주 용돈 유지도 하고 싶고 밥 내가 하는 것도 싫으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냅두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이도저도 싫으면 난 손 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하랬더니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 상태로 2주째예요. 저도 먼저 풀어주기 싫고 말도 썩기 싫어서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친구들 전부 내가 이상하단다. 너 제정신 아닌 것 같단다. 졸지에 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못난 남자 됐다. 누가 들어도 내가 이상한 거다 이러길래 그럼 인터넷에 글 써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내가 잘못한 거면
너에게 사과하고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잘못한 거면 나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토달지 마라 했더니 알았다고 하네요. 추가합니다. 퇴근 준비하다가 보러 왔는데 댓글 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남편 퇴근하면 글 보여줄 생각이거든요. 싸움 날 것 같긴 한데 한번 부딪혀야지. 안 그러면 제가 화병 날 것 같아서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라 부모님 봐서라도 참으며 지냈는데 이제 한계인가 봐요. 안 참으려고요. 한마디씩 거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월급은 남편 새우 350 정도고 전 230 정도예요. 전 짝수달 상여금 따로 나오고요. 반찬값에 벌벌 떨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업체 많이들 물어들 보시는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가게 이 지역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오산이고요. 반찬 가게 홍보용 맞춤 자작 아니냐는 댓글 보고 빵 터졌습니다. 맞춤 홍보면 반찬 사진이라도 한 장 추가했겠죠. 다음은 추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퇴근길에 그리고 퇴근 후 집안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좀 더 확실히 매듭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흠이 될까? 책 잡히는 거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흠이 되고 책 잡히는 일이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자 싶었습니다. 며느리 본분, 아내 본분 오는하실 분 아니니 걱정 말자고 다독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짱 좋은 분이세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짬날 때마다 찾아뵈려고 하는데 그래도 1년에 명절 포함 3, 4번 갈 때마다 넉넉히는 못 챙겨드려도 30만원씩 꼭 챙겨드리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음식 가져가 봤자 너희 바빠서 먹지도 못하는데 처리하기 힘들다고 올라가는 길에 경비 보태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50만원씩 돌려주세요. 처음부터 다르게 살아서 입맛도 다른데 가져가서 못 먹으면 어쩌냐고 음식 같은 거 쟁여주지 않으셨어요. 명절 음식은 좋은 것만 골라서 담아주시고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던 분이라 퇴근 때부터 고민하다가 어머님이랑 통화했습니다. 슬쩍 남편 반창 투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힘들다고 투정 부렸더니 저희 어머님 성격 괄괄하시고는 남자만 있는 집이라 아들에게 거친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 녀석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단 말이야? 토시아는 안 틀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찬 사서 먹는 거 어머님 생각 어떠시냐고 여쭤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30년을 반찬 사다 먹고 싶었다고.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어서 못 해봤다며 아가 넌 꼭 편하게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반찬이랑 국이랑 찌개 배달해주는 곳이 있는데 한 달에 12만원 정도고 주 3회 받는데 반찬값이 엄청 줄었다. 덕분에 남편이랑 저랑 용돈도 올렸다 했더니 잘했다 일하면서 밥까지 하려면 그게 얼마나 일인지 아니? 이러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맞벌이 하셔서 남편은 모시고 살던 할머님께서 돌보셨는데 그 노인네 어찌나 극성 맞았는지 우리 집안 장손이라며 매 끼니 따뜻한 밥 해먹으셨다고 먹고 싶다는 대로 고기며 햄이며 반찬까지 바꿔가며 밥상 해다 바쳐서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은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밥 문제로 내 아들이지만 저걸 내 속으로 낳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대요. 반찬 투정하면 밥그릇 치우라고 말 안 들으면 족배도 된다고. 오늘 남편 퇴근하면 이야기할 건데 싸움 될 것 같다 했더니 싸우면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면서 잘 될 거라 해주셨어요. 어찌나 힘이 되던지. 그리고 남편은 어제 저녁 8시 40분경 집에 도착했고 또 역시나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길래 재밌는 글이 있던데 한번 읽어볼래? 했더니 대답도 없이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노트북 가져다가 켜주고 한번 읽어봐 재밌더라 했죠. 본문글 읽다 말고 절 쳐다보길래 계속 읽으라 했습니다. 다 읽고 알아서 댓글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읽자마자 얼굴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다 읽지도 못하고선 야 소리는 왜 질러 이러니 흥분해서 혀도 꼬이고 횡설수설하면서 혼자 악을 쓰는데 대답 한마디 안 했습니다. 넌 내 남편 이렇게 욕먹이고 싶냐고. 악을 어찌나 쓰는지 네가 인터넷 올려도 된다며 물어보라며 이러니까
꼭 이렇게 나쁘게 써야 했냐며 가금해준 게 더 많았는데 그냥 어머님께 전화 걸었어요. 폰 만지니까 이상하게 폰을 왜 만지냐고 또 악을 쓰길래 어머님께 전화한다 했더니 조용해지대요. 전화 스피커 본 상태로 연결하고 어머님 전화 받자마자 엄마 소리 지르더니 혼자 또막 소리 질러가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같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끄러. 뭘 잘했다고 네가 큰 소리를 서로 소리 지르면서 욕 배틀을 하는데 와 소리가 너무 커서 스피커 소리가 찢어지게 들려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뭔가 욕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욕인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조용해지니까 어머님이 버럭 화내면서 소리 지르시는데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 이놈아기 말은 확실히 들렸어요. 남편이 조용해져서 그때부턴 어머니만 다다다다다 말씀하셨는데 못돼 처먹은 게 할머니 빼다 박았다는 둥 대도 안 낼 시집살이 시키니까 좋냐 나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왜 네가 시키냐고 언제 인간 될 거냐고 내가 이런 걸 내 속으로 나서 다시 집어넣고 싶다 어디 잡을 사람 없어서 평생 보고 살 마누라를 잡냐고 그렇게 잡고 싶으면 와서 니네 아빠나 잡으라고 이 와중에 뒤에서 나는 왜 끼어놓냐는 아버님 목소리 들리고 못된 것만 배워서 할머니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한다 40 넘어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기 싫으면 있을 때 잘해라 주옥같은 명언들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머님 혼자 10분 넘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웃겨서 숨 참느라 힘들었거든요. 또 이런 일 생겨서 분란 만들면 내가 나서서 이혼시키고 오오가 재치나고 하신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리 찾아서 보내려니까 혼자 늙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하고 전화 뚝 끊겼고요. 남편은 담배랑 차키 챙겨 들고 나가버리더니 11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부르길래 내가 가야 하냐 했더니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자기 변명하더라고요. 네가 해준 반찬이 먹고 싶다면서 넌 나보다 일찍 퇴근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집 앞에 슈퍼에 가면 기름나물 1,000원 참나물 1,000원 이렇게 파는데 왜 그 돈 주고 시켜 먹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해줬어요. 퇴근하고 혼자 집안일하고 밥 먹을 거 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넌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모른다고. 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평일에 내가 널 생각해서 집안일 부담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해줬으면 한다. 나도 쉬는 시간 필요하고 너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시달리다 왔는데 집에 오는 길이 즐거운 게 아니라 부업 뒤로 오는 느낌이다. 회사가 본업이고 집은 부업이고 난 쉬는 시간도 없이 투잡하는 기분이 든다 했더니 그런 부분들 미리 헤아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대요. 엄마도 할머니도 당연하게들 다 해내서 저도 당연히 할 줄 알았대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집안일은 여자 몫이다, 남자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키워서 자기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직 다 이해는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내가 널 힘들게 한 건 확실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앞으로 생활비 관련해서는 자기는 손 안 대겠대요. 지금까지처럼 알아서 잘해달라고 그러네요. 남편에게 당장 내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나에게 뭔가 해주는 걸 바라진 않지만 조금씩 맞추면서 바꿔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연애 시절에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건 본 모습 들키기 전에 장가 가려고 그런 거였냐니까. 절대 아니라면서 강한 부정을 그러면서 인터넷에 자기 칭찬도 해달래요. 뭐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화장실 청소는 잘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해주지만 친정에 저 대신 전화도 해주고 뭐 처제 생일 챙겨주고 주말에 시켜야 하긴 하지만 집안일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해주고 이번에 싸운 거 외엔 딱히 불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푸눈인가요? 이번에 이야기해보고 씨알도 안 먹히면 이대로 못 산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혼자 먹다시피 하는 그 12만 원이 아까웠다는 듯한 뉘앙스도 보이지만 일단은 분통명단에 저것만 놓으려고요. 다음에 또 이걸로 트집 잡고 늘어지면 그땐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남편놈 미워서 돌아서고 싶었는데 어머님 위로 한마디 응원 한마디에 마음이 녹네요. 남편 하나 때문에 돌아서기엔 어머님 앞에 마음이 약해져요.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데 져주는 신용은 해야겠지요. 난 지금 너한테 꼬리 내린 게 아니라 져주는 거야. 그러니 잘하라고 라는 느낌을 주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름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 말고 좋은 이야기로만 채워가고 싶은데 맞춰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힘들겠지요. 함께 화내주신 분들, 저 대신 마음껏 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